2025년 주식시장 S&P 500 지수가 16%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는 아주 뜨거웠어요. 네,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기업, 쿠팡과 오스카일스는 이런 축제 분위기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맞아요. 남들 다 오를 때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도 못했던 이 두 기업이 2026년에는 주가가 2배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단순한 희망회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려고 해요. 아, 좋네요. 한국의 이커머스 거인하고 미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두 기업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요. 네, 바로 2026년이라는 미래의 한 시점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통이요?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의 성격이 좀 달라요. 하나는 스스로 선택한 성장통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생존 싸움에 가깝습니다. 성장통과 생존 싸움이라니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쿠팡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솔직히 저만 해도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어젯밤에 주문한 물건이 오늘 새벽에 문 앞에 와 있는 그 경험은 정말 마법 같잖아요. 직접 컨트롤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편의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최근에 데이터 유출 같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는 건 이 편리함이라는 경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잘 나가는 쿠팡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한국 이커머스 부문의 지난 분기 조정 이익률이 8.8%나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8.8%. 이건 꽤 높은 수치인데 왜 회사 전체 이익은 제자리 걸음인 거죠?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건가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숫자만 보면 아니 경영진이 돈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을 만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쿠팡의 속내는 조금 달라요. 이건 돈이 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마치 아마존이 한 10년 넘게 했던 것처럼 돈 잘 버는 핵심 사업을 캐시카우 삼아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정말 다양해요. 먼저 한국 시장을 넘어서 대만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요. 대만 진출. 네. 그리고 음식 배달인 쿠팡이츠, 패션, 핀테크까지 손을 뻗으면서 이른바 쿠팡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AI 칩 개발이나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까지 넘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클라우드요. 아니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인들이 그렇죠. 꽉 잡고 있죠. 네, 꽉 잡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쿠팡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정말 있을까요? 이건 좀 무모한 도전처럼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게 도박인 셈이죠. 하지만 쿠팡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마존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존의 성공 공식? 아마존의 가장 큰 수익원이 이커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라는 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쿠팡도 지금의 투자가 10년 뒤에는 제2, 제3의 AWS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베팅하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 몇 푼보다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통째로 사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현재의 이익을 희생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올인하는 전략이네요. 2026년에 주가가 2배로 뛴다는 전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쿠팡의 시가총액이 약 420억 달러인데 월가에서는 이런 신규 사업들의 가치를 거의 0으로 보고 있어요. 0으로요? 네, 아직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기만 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2020년쯤 대만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고 다른 신사업 중 단 하나라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가치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의 주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으니 조금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도 크게 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쿠팡의 이야기는 스스로 선택한 성장통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미래의 더 큰 그림을 위해 현재의 아픔을 감수하는 전략.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쿠팡이 스스로 투자를 선택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오스카 헬스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네, 쿠팡의 이야기가 공격에 가깝다면 오스카 헬스 이야기는 방어에 가깝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회사 역시 단기적인 실적은 좋지 않지만 그 원인은 정반대예요.
원인이 정반대다. 쿠팡은 스스로 돈을 썼지만 오스카헬스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기를 맞고 있죠. 오스카헬스, 미국 건강보험 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서 꽤 빠르게 성장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복잡하고 낡은 보험 시스템을 앱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서 인기를 끌었죠. 맞습니다. 현재 가입자가 200만 명이나 되고 연 매출은 11억 달러가 넘어요. 와, 꽤 크네요. 성장세만 보면 아주 훌륭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 거대한 외부 악재가 터졌어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산업 전체의 문제예요. 최근 미국에서 의료비가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덩달아 폭증했어요. 이건 오스카헬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예상치 못하게 나갈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해 보이던데요.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던 정부 보조금이 2026년부터 사라진다면서요. 네,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고객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크게 오를 테고 당연히 일부는 보험을 해지하겠죠. 비용은 오르는데 고객은 떠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보여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투자자들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다 팔아치울 것 같은데요. 보조금 중단은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걸 만회할 방법이 있긴 한가요? 오스카헬스의 경영진은 여기서 아주 대담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어요. 승부수요? 네, 바로 2026년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겁니다. 네, 고객이 떠날까 봐 걱정하는 마당에 가격을 더 올린다뇨. 그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이래요. 어떤 계산이죠? 어차피 보조금이 없어져서 일부 고객은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받으면 전체 매출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에요. 아, 예를 들어 가입자가 10% 줄더라도 보험료를 20% 올릴 수 있다면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죠. 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전략이네요. 그 계산이 틀리면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어요. 엄청난 도박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회사의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에요. 가치요. 현재 오스카헬스의 시가총액은 40억 달러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약 이 도박이 성공해서 경영진의 목표대로 5%의 영업이익률만 달성한다면 연간 5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잠깐만요. 1년에 5억 달러를 벌 수 있는 회사의 전체 가치가 4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 말은 시장이 이 회사가 곧 망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시장은 보조금 폐지라는 그 최악의 뉴스에만 반응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은 무시한 채 당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에 갇혀 있는 거죠. 만약 오스카헬스가 이 위기를 버텨내고 약속한 이익을 증명해 보인다면 주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게 긍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두 기업의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말 성장통을 자처한 쿠팡과 벼랑 끝에 밀려난 오스카헬스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네, 그렇죠. 둘 다 2026년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같고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례는 기업의 주가와 실제 사업의 방향성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시장은 당장의 헤드라인을 울고 웃지만 이 기업들의 진짜 이야기는 2026년 이후에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눈앞에 숫자 너머에 있는 장기적인 전략과 잠재력을 읽어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분석에는 커다란 전제 조건이 붙죠. 쿠팡은 쏟아부은 신사업들을 정말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고 오스카헬스는 살얼음판 같은 가격 인상 전략을 성공시켜야만 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맞아요. 모든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따르죠.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남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 지점에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기회를 평가할 때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와 다소 불확실하지만 야심찬 미래의 계획 사이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스스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간 쿠팡과 외부의 폭풍을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오스카헬스. 이 두 기업의 서로 다른 도박이 당신만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